색소폰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터득하면 모든 문제점이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본기를 터득하는 것이 색소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은 각기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다른 악기인 어코디언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그 어코디언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공기 주머니. 공기 주머니는 호흡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이 공기 주머니가 좋다면 어코디언이 바람이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입모양, 앙부시어, 그것은 어코디언에 부착된 리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가 떨려서 소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해당되는 거, 뭐 건반이라든지 베이스를 누르는 것이 거기에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순조롭게 잘 만들어진다면 좋은 어코디언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조금 성능이 나쁜 어코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어코디언을 보면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호흡에 대해서 꾸준히 연습하시고 또 스케일과 교본을 같이 병행하셔서 이렇게 강도 있게 수준별로 연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부시어, 입모양, 앙부시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것을 색소폰의 리드, 또 마우스피스, 또 그거를 잘 조정해서 이렇게 입술로 잘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앙부시어는 각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앙부시어에 접근하고자 이 자리에서 접근하여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른 근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 설명이 타당하다면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또 자기 입모양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곡을 연주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방송국이나 방송국에서 이렇게 음량 기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측정하면 이게 주파수를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진동수,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녹음을 시키거나 저는 큐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녹음을 시키는데, 그 사용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진동수, 즉 이렇게 파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파형이 이 소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진동수가 낮은 거, 저기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이 진폭이 낮은 것은 뭐냐면 저음을 부를 때, 저음을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딱 낼 때 요런 파형이 그립니다. 저음. 그러면 고음 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음은 요렇게 이렇게 된다. 이 진폭이 아주 폭이 높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진동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바람, 부드럽게 불어주니까 이렇게 되고, 바람의 강도를 조금 높이니까 스피드를 조금 내니까 진폭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에서 적절한 입모양을 찾아야 되고 또 적절한 입모양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 색소폰은 서브톤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일단 호흡이 색소폰 자체 전체를 들어가줘야 돼요. 지난번 내가 설명했지만 색소폰을 잡았을 때 소리를 내면 이 바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백고동 소리 같은 게 탁 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 전체를 진동을 시켜주는 걸 말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입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어떤 입모양이 돼야 되는가? 자, 저음에서 부드럽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가 첫째 모양이 가장 사람이 이 신체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하품하는 모습이에요. 하품. 우리가 하품할 때 이러죠. 그리고 이 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근데 바람이 세게 나가면 이렇게 부옇게 안 돼요. 바람이 천천히 나갈 때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천히 나갈 때. 그 원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를 해야겠구나. 하를 하면 바람이 천천히 나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구나. 또 하 했을 때 이쪽에 온몸 힘이 빠지는구나. 그리고 하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턱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하품하다가 턱이 빠졌다는 사람들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품을 잘못하면 턱이 빠지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품하는 하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입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 하하면은 이쪽에 성대 쪽에 성대 후두 쪽에 모든 공간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 발음을 해요. 오, 하오, 오, 오. 그 다음에 자, 로, 우, 하오, 로. 이 방법은 이 점을 낼 때, 점을 낼 때. 하오, 로, 우. 보통 우리가 점이라 하면 이 라 소리, 솔라를 기점으로, 이 솔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밑에 소리, 좀 고음역이라 생각하면 솔라를 해서 위로 가는 소리. 그래서 이 저음역에서는 하, 오, 로, 우. 이 로를 할 때 턱이 내려갑니다. 턱이 내려가. 이 로를 할 때. 하, 오, 로, 우. 하, 오, 로, 우. 이 방법으로 불면은 어떤 경우라도 도소리를 불면 도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잠자다가 일어나서도. 근데 우리가 이 도소리를 낼 때, 이 초보자들이 이 도소리 낼 때 잘 안 나니까 이 각도를 이렇게 해왔다가 이렇게 해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쓰면 하오로우라는 이 방법을 쓰면은 전혀 그렇게 뭐 악기를 잡고 흔들고 막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라솔파미레도는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자, 그리고 나서 고음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 오, 루, 우. 하오루. 에서 루우 할 때 입 근육이 앞으로 빠져나가요. 하오루 할 때. 그럴 때 근육이 빠져나갈 때 스피드가 붙어요. 그래서 할 때 저게 스피드가 딱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 했을 때 스피드가 붙어요. 그래서 고음력을 낼 때는 하, 오, 루, 우. 특히 플레젤렛 소리를 내가 잘 못 낸다 하시는 분들은 저음에서도 요 중고음에서 도레미 파솔라 파샵까지라도 이런 소리를 계속 내다 보면 솔라 시도 레가 나게 돼 있어요. 플레젤렛 소리가. 근데 계속해서 힘을 주가면서 솔라 시도 레라는 플레젤렛 소리를 계속 낸다면 영원히 못 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플레젤렛 소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근육이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왜 근육이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라리넷 부는 사람들, 클라리넷 부는 사람들은 자기 몸하고 이 악기 각도가 약 45도 정도 돼요.
45도 정도 됐을 때 이 턱을 이렇게, 자 이게 클라리넷 마우스피스가 생각했을 때 이걸 해서 당기게 돼. 이게 약간 이렇게 당기지게 돼 있어. 그리고 색스폰에서 클래식 색스폰 부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당겨요, 근육을. 근데 클래식 색스폰은 약간 이렇게 숙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색스폰을 보면 각도가 한 70도에서 80도, 90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각도에서 걸어요. 이런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자, 그래 됐을 때 이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팽팽하게. 그럼 이 밑에가 아주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색스폰은 특징이 서브톤도 낼 수 있고 칼톤도 낼 수 있고 비브라토도 낼 수 있고, 또 다음에 비브라토 내는 거, 서브톤 내는 거, 뭐 칼톤 내는 거를 배우겠지만 비브라토가 저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 악기에서는 클라리넷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내기가 조금은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힘이 들겠죠. 그래서 색스폰은 구조상 이 악기의 각도상 비브라토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비브라토가 이렇게 비브라토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스폰은 이렇게 구조상 불기 위해서 근육이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하오 우 했을 때 이 마지막 입술 끄트머리가 이 우에 동그랗게 모아줘야 돼요. 클라리넷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악기를 잘 불 수 있도록 한번 마우스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라를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는 하, 오, 로, 우. 이 로 할 때 턱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위로는 하, 오, 루, 우. 루 할 때 이렇게 입이 쭉 앞으로 나가요. 로 하면 턱이 딱 내려가게 되어 있고, 이 원리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앙부시오, 즉 색스폰 입모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뭐 혹자는 뭐 이렇게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까디비해야 된다, 뭐 별별 이론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색스폰을 불면서 이렇게 공부해 본 결과 그런 다른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 아까 지금 주파수 원리에 의해서 진폭이 높고 남점에 따라서 이렇게 저음력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고음력은 이런 식으로 근육의 형태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연적인
물리적 현상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만들려면 이런 입모양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입모양을 이렇게 잡는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기에는 분명한 어떤 이렇게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그거는 자기 주관적이지 객관성이 전제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